네, 이번 시간에는 사이소리 그리고 사이숏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사이소리는 명사랑 명사가 더해질 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합성 명사에서 일어나는 거라 명사랑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이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사랑 명사가 결합할 때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필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죠. 엄청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자습서나 참고서에서 이런 경우에 일어난다 해서 사이소리를 분석한 어떤 표, 뭐 앞말이 이럴 때, 뒷말이 이럴 때, 뭐 이렇게 해서 제 교재에다가 저도 몇 개 적어 놓긴 했는데, 그 사이소리 현상은 기본적으로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규칙화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이소리가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외웠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이소리는 그냥 그런 조건들을 외울 필요 없어요. 조건을 내고 싶으면 무조건 조건이나 지문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이소리가 이럴 경우에 사이소리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 사이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조건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첨가되는 사이에서 나는 소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하면 종류 자체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드 소리가 들어가거나 느 소리가 들어가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드, 느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경우의 수로 따지면 세 개입니다. 그래서 드가 첨가되거나 느가 첨가되거나 둘 다 들어가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드라고 안 하고 스가 첨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뭐 참고서나 자습서가 있을 수 있는데, 스가 첨가된다고 표현하신 분들은 스가 음절 말에서 스가 드로 평파열어만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받는 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가 드로 된다. 그래서 드 첨가나 스 첨가나 같은 말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드로 하겠습니다. 드 소리가 들어가거나 느 소리가 들어가거나 그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느는 뒷말 초성에 들어가고 드는 앞말 종성에 들어갑니다. 드는 왜 앞말 종성에 들어가요? 라고 하면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스가 첨가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말 종성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느는 조건상 뒷말 초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조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가 첨가됩니다. 드는 명사랑 명사, 앞말과 뒷말 사이에 들어가서 뒷말 초성을 경음화, 된소리로 바꿉니다. 왜요? 드는 평파열음하죠? 기본적으로 평파열음은 뒷말 초성을 된소리로 발음시킵니다. 우리 된소리 되기, 경음화의 첫 번째 규칙이었죠? 그래서 그는 평파열음은 뒷말 초성을 된소리로 바꾸기 때문에 된소리로 바꿉니다. 아침, 밥이 되는 거죠. 아침, 밥. 그래서 드가 브를 뿌로 바꾼 거죠.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드가 들어갔는데 뒷말 초성에 비음이 있다면 이거 비음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코에 있는 날이죠. 코와 날 사이에 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코드, 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드가 뒷말 초성의 느 때문에 콧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음화를 당하기도 하고 본인이 뒷말 초성을 된소리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니은 첨가인데 느 소리가 들어갈 때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납니다. 왜? 느는 뒷말 초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말에 자음이 있어야죠. 그쵸? 그래서 뒷말에 초성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뒷말 초성에 들어갈 때 이나 반몸 이로 시작합니다. 냐, 녀, 뇨, 뉴, 예,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솜, 이불이 아니라 자음으로 끝났죠? 뒷말 초성에 이로 시작하니까 느가 들어가서 솜니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는데 디귿이 들어갈 조건과 니은이 들어갈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드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앞말의 받침에 어떤 소리가 들어가요? 드가 들어가죠. 그리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면 뒷말 초성에 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느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니까 드 집어넣을 수 있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니까 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깨랑 잎이 더해지면 깨 밑에 디귿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그러면 깨 뒤에 이로 시작하죠.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니까 초성에 니은을 넣어서 깻잎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여기선 사이소리가 일어나나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 처음에 수의적 현상이라고 했죠. 이 조건들을 만족시켜도 사이소리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밑에 표가 있어요.
일어나는 경우,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자, 먼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니은 첨가, 느 소리 첨가만 일단 예를 갖고 왔는데, 여기 지금 A, B 보이시죠? B라는 환경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A 환경,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거나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그냥 사이소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니은 첨가, 느 첨가만 보고 있으니까 니은 첨가가 안 일어납니다. 무조건 B라는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B라는 환경 안에서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솜, 이불 같으면 솜니불 되는 거고, 상속인 같으면 발음이 안 돼서 니은이 첨가 안 돼서, 느가 첨가가 안 돼서 상속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환경이 아니면 아예 안 일어나고, 요 환경 안에서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수의적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 첨가, 느 첨가, 드느 첨가 셋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조건에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가 적용되고, 요 조건이 아니면 아예 안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네,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니은 첨가를 좀 보시면, 아까 사이소리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니은 첨가, 느 소리 첨가는 꼭 명사와 명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합성어, 파생어, 뭐 단어 경계, 뭐 아무 데서나 다 일어나기 때문에 니은 첨가는 조금 더 느슨하다. 하지만 조건은 동일합니다. 수의적 현상이라는 것도 동일하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는 거. 다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은 명사와 명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근데 그 조건 그냥 그대로 명사와 명사, 그 외의 환경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의문적인 환경, 앞뒤에 오는 의문들은 똑같습니다. 자음으로 끝나야 되고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돼야 되고요. 그래서 냐녀, 뇨뉴, 녀니, 그죠? 뒷말 초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조금 사실은 까다로운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후에 앞말에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뒷말은 실질 형태소거나 한자 계열의 전미사거나 요, 뭐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가 붙을 때, 이런 경우에 니은이 첨가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뒷말 오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전공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이 첨가될 수 있다. 근데 앞말과 뒷말이 꼭 명사와 명사가 아니어도 니은은 여기저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는 역시 수의적인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후에 발생하긴 합니다. 밑에 보시면 꽃잎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ts가 드가 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나서 그 다음 느 소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꽃잎이 됩니다. 비음화가 돼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사이소리와 사이시옷입니다. 사이소리는 소리예요, 소리. 사이시옷은 표기입니다. 그래서 소리랑 표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표기이다 보니까, 사이시옷은 표기이다 보니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왜요? 시옷을 적을 자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그래서 아침밥 하면 야, 미음 나와봐 하고 미음 옆에 시옷을 적진 않잖아요. 그렇죠? 중세국어에는 그렇게 적어요. 근데 어쨌든 현대국어에서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스를 적을 자리가 없으면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기를 하려면, 사이시옷을 적으려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시옷을 적을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은 뭐냐? 구말, 앞말과 뒷말 둘 중에 하나가 순우리말이어야 됩니다. 고유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룻배 같은 경우에는 고유어와 고유어가 들어간 거, 귓병, 제삿날 이런 거는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자어랑 한자어가 결합했을 때는요, 그럴 때는 사이 소리가 나지만, 사이 소리가 나더라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단 6가지 예외만 빼고. 그 예외는 왜 6가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해진 거라. 뭐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퇴간, 횟수를 빼고 나머지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한자어랑 한자어가 결합할 때. 하지만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한자와 한자어가 결합하더라도 사이 소리는 날 수 있죠. 그죠? 고유어와 고유어 결합해도 사이 소리 날 수 있고, 한자와 한자와 결합해도 사이 소리 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자어랑 한자가 결합할 때는 적지 않습니다. 고유어일 때만 사이시옷을 적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마저도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애초에 적지를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이시옷이 있으면 무조건 사이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소리가 있어도 사이시옷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적을 데가 없어요. 사이소리가 나지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니까 적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고유어가 없어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소리와 사이시옷 규칙을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아마 헷갈릴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소리는 소리, 사이시옷은 표기입니다. 각각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이번 내용 잘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